자, 오늘은 5월달에 우리가 공동 광고 마케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TV 광고 있지 않습니까? TV 광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제 얼굴이 그래도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크게 어제 이틀 동안 제가 공동 광고 마케팅 중에서 TV 광고를 중점적으로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낮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것과 별개로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념은 뭐 잘 아시겠지만 500명이 월 4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투자입니다. 이것은 광고비나 수수료가 아니고 투자고 6개월 동안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총 6개월에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을 투자해서 혹시 사업이 좀 더딜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건만 해도 손해 없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플랫폼 반응형 홈페이지인데 반응형 홈페이지입니다. 견적을 고객이 넣으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과 같은 홈페이지. 뭐 이미 집닭이나 인스테리어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튜브, TV 광고, SNS, 또 조합원들의 구전 광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TV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타겟팅 TV 광고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TV 광고라는 것은 광고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만 있다면 가장 강력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TV 광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그만 기업들이 TV 광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IPTV 종량제 시스템이 대중화되면서 저희처럼 큰 자금이 없는 사람들도 TV 광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TV 광고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이것을 보든 말든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광고인 반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광고는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입니다. 사실 마케팅의 기법 중에 마케팅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방법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제품을 잘 사줄 수 있을 것과 같은 사람에게만 광고를 하고 노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뭐 DM이나 전화 컨택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뭐 그런 형태는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타겟팅을 할 수 있다면, 같은 비용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타겟팅 광고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데이터 기반으로 TV 광고를 하는 기술로 가구 타겟이, 채널 타겟이 세분화 이렇게 돼 있다가 나와 있는데, 자, 이 화면은 무슨 말이냐면,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내가 골프 관련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강남 3구에서 골프 채널을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보는 가구들만 내가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겠죠. 또 우리가 하는 일은 인테리어니까, 인테리어를 5천만 국민 중에 인테리어 관심이 있거나 지금 당장 인테리어를 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것을 노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MBC에서 하고 있는 구해줘 홈즈라는 방송을 보는데요. 여러분 보시죠?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 주로 인테리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가정을 위주로 광고를, 우리가 원하는 인테리어 광고를 해준다면 아주 효과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구와 어떤 가구, 특정한 가구, 또 특정한 채널에 잘 보는 사람들만 타겟을 할 수 있는 광고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광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제가 차후에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광고는 지역을 타겟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조합원들이 주로 서울 경기에 많이 있습니다. 보통 현재 한 70% 정도 제가 생각을 하는데, 뭐 제주도에는 현재 한 분의 채팅방에 참여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조합원은 아니신데,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국으로 광고를 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지역, 희망하는 지역만 이것을 광고할 수가 있고, 그 지역의 세분화는 돈 단위까지도 세분화가 될 수 있는, 타겟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IPTV 광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나면 이 광고가 어떤 채널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가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또는 내일 광고를 할 때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PP 채널에서 제공하는 큐톤 시간에 광고가 노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PP 채널은 각 방송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TVN 또는 뭐 TV조선, 뭐 YTN 이런 채널들을 PP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큐톤 광고라는 것은 자, A라는 드라마 또는 A라는 프로그램과 B라는 프로그램이 연결되는 그 중간 2분 정도에는 그 지역 방송국에서 원하는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30초짜리 광고를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채널에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큐톤 광고라고 하는데, 이 큐톤 광고의 장점은 고객이 자연스럽게 이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광고가 송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설령 그 소비자가 그 시간대에 광고를 보지 않고 채널을 돌리게 되면 그 소비자에게는 돈을 우리가 안 받고, 그때는 광고가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가 본 만큼 광고비를 내는 종량제 과금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보면 4개 방송사가 있는데 CJ, 그 다음에 KT, 원래죠.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U+, LG인데 4개 방송사가 IPTV 채널을 현재 운영하고 IPTV 사업을 하고 있고, 자, 이게 보면 광고가 15초짜리가 아니고 30초짜리 광고입니다. 이 30초짜리 광고를 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A라는 시청자가 우리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30초를 다 봤을 때에만 집에 있는 IPTV를 송출해주는 셋톱박스가 그것을 인식을 해서, AI가 그것을 인식을 해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 본 고객에게만 10원이 과금이 됩니다. 10원이, 제가 작년에 이것을 설명을 했다가 자료를 잠깐 안 보고 올해 설명을 해서 이걸 제가 100원으로 설명을 했는데 10원입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광고 전체를 다 봤을 때 10원이 과금되는 방식인데, 사실 30초 광고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30초 정도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웬만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30초짜리 광고를 제가 과거에 지역 케이블 TV에 몇 년 전 했던 제 회사 광고인데, 이것을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이게 30초짜리 광고인데 30초면 어느 정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집에서 찜질한다. 단순한 찜질방이 아닙니다. 제가 찜질방 원적에서 사업을 찜질방. 이제는 했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만 진짜 현재 힐링하세요. 원하는 온도로 보여주시기 설정해주기만 하면 오케이. 따뜻한 온돌방처럼, 때론 후끈한 찜질방처럼, 모델을 평소보다 아끼려고 186배 뛰어난 슈퍼 온도 모델이 아닌 공량도 사람과 찜질방. 썼습니다. 직원 문의 1577-8201. 네. 보셨죠? 30초 정도면 웬만큼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억의 비용을 이 IPTV로 지출을 한다면 그 30초짜리 광고를 본 사람만 1000만 명이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1억의 비용을 지출을 합니다. 자, 30초 광고를 1천만 명이 봤을 때 저희가 1억의 비용을 지출을 하는데, 각 방송사에 2,500만 원씩 지출을 하면 1억 정도가 되겠죠. 자, 만약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를 이 IPTV로 광고를 한다면 6천만 뷰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타겟팅을 한 사람 6천만 명입니다. 자, 6개월 동안 이 6천만 뷰를
광고를 해낸다면 대한민국의 인테리어 관련된 뭐 플랫폼이 됐든 뭐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대한민국의 최소 국민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천만 명이 저희 광고를 보고 그 중에 만 명이 광고를 보고 한 명이 공사를 의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이건 최소 1만 분의 1이 될지 5천 분의 1이 될지 1000분의 1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분의 1의 광고 효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한 달에 1000건의 공사를 수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500명의 조합원이니까 500명에게 각각 월 2건씩 공사가 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광고 효과라는 것은 더 상승되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최소 첫 달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둘째 달부터는 최소 2건 정도가 광고를 통해서 공사가 수주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유튜브나 기타 SNS를 제외한 TV 광고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 개수는 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진행하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요기요, 야놀자, 배달의 민족과 같은 수준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정도가 될 수 있겠는가? 이 광고 방식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광고 방식은 어떤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기타 등등의 광고보다도 강력하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광고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거는 담당자가 제게 다른 회사의 내용을, 과거에 광고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레포트가 제공이 돼서 분석한 레포트를 제공해서 다음 광고를 할 때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플랫폼의 사업 내용, 방향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집덕과 같은 인스테리어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제 그제 우리 누가 올렸죠? 그 내용 올리셨죠? 우리 채팅방에 집딱 박성민 대표가 그만뒀다는 내용은 안 나오고 새로운 대표가 이제 뽑혔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잘렸다라고 표현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권기현 대표 부산에 계시는 분이 부산 경남 초창기 집딱 지부 지사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세부적으로 얼마의 지분이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도 그분이 갖고 있는 지분은 몇 푼 안 돼요. 배달의 민족 회장도 전체 초기 창업자가 13% 지분 갖고 있습니다. 배민 그 창업자가 갖고 있는 지분이 약 9%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딱 대표는 9% 정도도 지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뺏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집딱이라는 중개 플랫폼은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흑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고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모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집딱이 하려고 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의 집이 하고 있는 그 내용도 비즈니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집딱과 오늘의 집의 장점을 융합하는 시스템을 플랫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 중개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당연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물론 수수료가 없는 공사 중개를 기본적으로 하고 향후에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합원들이 현재 쓰고 있는 A급 시공자들을 공유를 해서 혹시 내가 2개, 3개, 4개, 5개 현장이 갑자기 생겼을 때 2개, 3개까지는 내가 쓰는 시공자를 믿을 만한 시공자를 쓸 수 있는데 4번째, 5번째 현장은 아는 사람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검증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시공자를 검증된 시공자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면 물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늘상 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거나 이런 시공자를 공유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이 플랫폼 안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가끔씩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시공자 사업자들 어떻게 검증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실 저도 작년에 조합원이 되신 분들은 제가 대충 압니다. 블로그도 들어가 봤고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검증이 안 된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아카데미를 잘 운영을 해서
인테리어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사실은 뭐 공사를 잘못해서라기보다 대부분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절차들이 잘 안 지켜졌을 때 표준 계약서, 표준 견적서 또는 시공 절차들 또는 중간에 변동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고객하고 전달을 못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때 주로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표준화될 수 있도록 A라는 조합원이 공사하나, 서울에 있는 B라는 조합원이 공사하나, 부산에 있는 C라는 조합원이 공사하나, 물론 개인의 기술은 디자인 실력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똑같이, 그래서 소비자가 우리 인쿱이라는 플랫폼의 공사를 맡길 때 어떤 조합에게 맡겨도 일단은 표준화된 안정적인 믿을만한 사람이 공사를 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 아카데미를 저는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기타 이제 자재 판매, 중요한 자재 판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집에 사고 있는 인테리어 소품들을 팔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달에 최소한 300만 원씩 걷어야 되는데 40만 원씩을 받는 이유는 40만 원이면 올 2억이지 않습니까? 40만 원만 내도 그 조합원들이 어떤 플랫폼에 소속된 파트너가 아니고 내가 직접 경영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의 사장이기 때문에 공사도 수주에 가겠지만 당연히 자재를 쓸 때는 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자재를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500명이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자재를 써도 연간 600억입니다. 600억의 자재를 써보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흑자로 남고 플랫폼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 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하게 흑자가 나고 이 플랫폼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자들에게 자재를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른 점 마시겠습니다. 오늘의 집처럼 소비자들에게 인테리어 소품들, 공사가 끝나고 쓸 수 있는 제품들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홈CC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스마트홈 인테리어 관련 자재들, 이 부분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인데 예전에 제가 만든 스마트홈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홈 인테리어를 대한민국에서 우리 인쿱 조합이 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면 참고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유튜브 방송국을 플랫폼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리뷰티라는, 여성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잘 아십니다. 유명한 방송인들이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어떤 뭐 화장 상품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걸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500명이라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고수들이 주주 아니겠습니까?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주고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조합원 중에는 굉장히 연변도 좋고 각 분야의 디자인, 어떤 분은 현재 대학에 강의를 과거에 나가셨고 교수인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사업이 더 돈이 돼서 인테리어 사업만 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패널로 나와서 정말 소비자들이 궁금해하고 뭔가 어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단순히 공사만 중개하고 자재만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인테리어 관련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방송국을 직접 운영을 하고 이것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 플랫폼과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이 많아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돈이 없어도 여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파트너가 아니고 다 주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저희 플랫폼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플랫폼의 강점이 뭘까요? 500명의 현재 우리는 각자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마케터들입니다.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500명의 마케터 집단이 사실 플랫폼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가지 않는 유튜브 카페만, 우리가 지금 우리 카페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들 손님처럼 남의 집 오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사실 이 500명이 팀워크로 이 카페하고 유튜브, 블로그만 잘해도요 굉장히 강력한 마케팅을, 파괴력있는 마케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소에 있는 마이너스 분양을 받은, 조만간 완공이 되는 300세대 아파트 중에 100세대의 주민들이 마이너스 분양을 받았고, 그분들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뭐 공동구매할 수 있는 자재 회사를 찾았고, 뭐 주문이나 기타 등등이 공동구매가 가능하지만 전체 인테리어를 공동구매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았는데 쉽지 않았는데, 저희랑 현재 컨택이 돼서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건의 공사들 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공사들을 저희가 갖춰지게 되면 수주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제가 가끔씩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단어, 또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를 과거에도 썼고 앞으로 자주 쓸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플랫폼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분야의 독점이 되는 것입니다. 독점이 되지 않는 플랫폼은 사실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플랫폼 회사들이 독점이 되는 과정은,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 양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플랫폼 만든 사람이 우리로 따지면 인테리어 사업자, 물론 저희는 조합원입니다만은, 또 우리 인테리어 해줄 수 있는 고객, 또는 우리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소비자 양쪽을 생각해서 하는,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플랫폼 사업인데,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구축을 해서, 자, 그러면 빨리 모집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예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마켓인가가 한참 처음에 일찍 나왔었는데 나중에 11번가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업자들이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한 자리에 고객 11번가하고 지마켓 두 개를 들어가 봤는데, 지마켓이 맞는지 11번가가 맞는지가 좀 헷갈리기는 한데, 어쨌든 한 곳이 다른 플랫폼보다 더 많은 사업자,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도리 몰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플랫폼에도 더 많은 사업자가 모일수록 소비자는 더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곱수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느냐에 따라 이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소비자들이 그 플랫폼에 머물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파트너들은 이제 실제로 파트너면서 조합원이니까 우리가 다 주주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랫폼 운영했을 때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무리를 일단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 보시겠습니까? 2019년 6월달 중앙대학교 건축학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입니다. 고객이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고민하는 단어들을 쭉 열게놨습니다. 믿음직한, 성실, 마감, 책임감, AS, 전문가, 시공, 기일, 자재, 견적, 하자, 보수, 싸구려, 불친절, 싸가지, 상의 없이 연락 안 됨.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볼 만한 내용이죠. 자, 이런 부분을 극복해 가기가 개인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대기업이나 플랫폼 회사들은 이것을 극복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최근에 2020년 4월 29일 어제 기사네요. 집딱 최근 2년 아파트 인테리어 계약수 3배 성장. 2018년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집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2018년 1월이면 2018년도 좀 나았습니다.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 작년까지 공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블로그 유입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박상준 대표, 제 조합원 중에 3월달에 3건 공사가 캔슬 맞았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딱이라는 곳은 이 유민수 사업기획팀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인테리어 문의와 계약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개인 사업자들은 취소하고 연기하고 난리 생쇼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집딱은 매출 3배 늘었습니다. 공사 개수가. 사업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은 어렵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랫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중개 플랫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이미 플랫폼은 우리 삶,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플랫폼 속에서 살고 있고, 이제 인테리어도 올해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끝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5월 10일까지 공동 광고 마케팅 참여자를
신청을 받으려고 1차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5월까지 500명이 차고 그때 또 돈을 모으고 하면 제가 보면 분명 3, 4개월 지나버리고 올해 가을쯤에나 이것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늦어져 버리고, 그래서 5월달에 10일까지 제 잠정적인 생각인데 신청자를 받아서 제 계획은 100명 정도 1차 신청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홈피도 미리 제작해야 되고, 광고도 미리 제작을 해야 되고, 법인도 내야 되고, 사무실도 내야 되고, 직원도 고용을 해야 됩니다. 플랫폼 전문가 채용해야 되고,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하면, 이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5월 달에는 제가 11일까지 또는 15일까지 받고 1차 이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차에 참여하는, 지금 500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 현재 저희 채팅방에는 조합원이 약 240명 정도 있으시고 비조합원이 약 60명 정도 있으십니다. 아직 이제 관망하시는 분 60분 정도 있으신데요. 60분 중에도 조합원에 가입은 안 해도 공동 광고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우선 100명 정도 바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00명은 1차로 발기인 형태로 참여를 합니다. 제가 주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1차에 참여하시는 분과 2차, 3차에 참여하시는 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100명이 참여를 하면 첫 달 40만 원을 납입을 하면 총 4천만 원, 또는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처음에 숫자가 작기 때문에 뭐 2달치 미를 내셔도 상관없고 6개월치 다 내주시면 더욱 좋고요. 최소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비용 입금이 되면 사무실도 얻고 법인도 내야 되고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홈페이지 제작도 맡겨야 되고 계약금 주고 그다음에 광고 제작도 맡겨야 되는데, 1차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 4천만 원이면 본인이 40만 원을 냈을 때 100분의 1의 지분을 갖습니다.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차가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2차에 참여하시는 분은 물론 첫 1차가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니멈 제가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200명 정도만 돼주시면 고맙겠고 이걸 진행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자, 그래서 2차에 참여하시는 분은 1차에 참여하시는 분하고 주주이긴 하나 좀 달라요. 1차에 참여하시는 분은 발기인으로서 100분의 1의 지분을 가져갈 수가 있고, 액면가가 예를 들어 처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가 5,000원이다 한 주당. 그러면 5,000원에 그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하겠죠. 근데 2차에 가입하시는 분에게는 바로 증자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자도 해야 되고 2차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 40만 원씩 돈을 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똑같은 액면가로 주식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론, 처음에 참여하신 분 예를 들어 뭐 400주를 받았다. 그러면 2차 참여하신 분은 뭐 300주, 200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참여자와 후기 참여자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1차에 참여를 해서 가능한 혜택을 더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 이것을 5월달에 스타트를 먼저 해야 되냐면, 500명이 다 차고 나서 할 게 아니고 1차 먼저 스타트를 해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 5월쯤에 국가 지원금 5억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으로 받는 경우는 어렵고, 이미 사업이 스타트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협동조합에 이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5월달 안에 이것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되면 그 다음 번에 이걸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저희 정도의 2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선도용 협동조합은 5억 정도를 대출이 아니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을 스타트를 시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500명만 조합원을 모집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3,000명, 내년까지 최소 1만 명의 조합원을 모집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데 지금 제가 문자로 기타 등등의 조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뭔가 어떤 실체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빨리 플랫폼이 완성 단계는 아닐지라도 스타트를 해줘야만이 향후에 조직을 모집하는 데 아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합원 중에는 나는 플랫폼이 없어도 지금 공사가 넘쳐서 플랫폼 필요 없다라는 분이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공사를 소개하려고, 공사를 중개하려고만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가 조합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합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의 주요 툴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무조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플랫폼에
출자는 못할지라도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야 되고 동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조합이 빨리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에 있어서 뭐 좀 천천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5월 정도는 이걸 스타트 시켜줘야지 너무 늦어져도 사람들이 기가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기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5월쯤이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약간 다를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5월달에 이것을 분명히 출범을 시키고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제가 이것을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이분이 자, 왼쪽 화면에 보면 이분 아니시네요. 카카오 채팅방에서 지금 492명의 채팅, 우리보다 숫자가 좀 많네요. 이분이 이 박지환이라는 미국에서 이분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미팅을 전화통화 오래 하고 저번 주에 미팅을 1차 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저에게 어떻게 카톡이 왔냐면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이 참여하면 되고 플랫폼의 인력 개발 중개 부분을 담당해 주시면 될 듯 뭐든 알려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고 이제 카톡을 했습니다. 이제 뭐 최종 결정이라고 제가 받아도 될 것 같고요. 한두 번 더 제가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가 인테리어 사업자고 50% 정도가 시공자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하고 약간 조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성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제가 왜 이분에게 공을 들이냐면 한 명씩 모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채팅방에 사실은 조합원이 되십시오라가 아니고 그냥 채팅방 한번 들어와 보세요. 뭐 정보만 나눠보세요 라고 해도 300명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0명 블로그를 검색을 하려면 제가 혼자 하려면 며칠 걸려요. 그 번호를 검색해서 문자를 보내면 첫 문자를 보내면 4명에서 5명 문자가 옵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제가 채팅방을 초대합니다. 그 중에 한두 분이 이제 조합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미 약 500명 수준의 조직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같이 해보기로 이제 어느 선까지 이 조합에 참여를 할지는 저는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가 늘어나는 것이 앞으로 눈에 보일 것입니다. 제가 5월까지 500명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 뭐 조합장이 하도 뻥카를 많이 치니까 뭐 좀 희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없으면 다행이고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는 내일부터 제가 하루에 50통화씩 직접 통화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면 확률이 1%인데 연락이 오는 확률이 나머지는 보고 연락을 안 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안 보더라고요. 이게 뭐 스팸 문자이거나 잘못 누르면 돈 날아가는 그런 스팸 문자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중개업체 정도 생각하고 안 보는 분이 거의 50%를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직접 해야 되겠다. 제가 현재 7,000명이 좀 넘는 사람에게 그동안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7,000명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는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무조건 채팅방에 조합은 500명은 뭐 어려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채팅방 500명의 목표를 무조건 저는 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플랫폼을 할 건 아니고 앞으로 올해 3,000명, 내년에 10,000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0일 또는 15일까지 제가 구체적인 안내를 올리면 신청을 해주시면 가능하면 2차까지 이렇게 쳐다보다가 관망하다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1차 하시면 좋습니다. 자, 5월달에 이제 조만간 어제 제가 다시 통화했습니다. 통인익스프레스 홈앤 무빙이라는 오토 플랫폼이 5월달에 출범이 되면 뭐 초기에는 저희 플랫폼보다는 훨씬 거기서 공사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월간 현재도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도 전화 한 통화만 가지고도 전화 한 대 가지고 월간 2만 건의 이사를 진행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사 전문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 회사가 이사 기반 종합 플랫폼을 출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공사 건수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조합원들에게 뭐 얼마나 공사를 수주를 시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니까 건당 2만 원씩 하기로 했습니다. 홈CC 조만간에 MOU 체결하고 얼마 전에 제가 전달했던 내용들을 비즈니스 제휴를 이제 진행을 해서 5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들이 많이 기도 모아주시고 에너지도 보내주시고 채팅방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미팅 설명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